2006년 1월에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샀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120% 넘는 상승률을 얻을 수 있었던 건데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뉴스에 속은 여러분들을 위한 부동산 썰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거래 가뭄이 오면 집값이 폭락한다? 그리고 임대차 3법 통과하자 세입자가 왕입니다. 우선 앞으로 집값이 하락할 거다, 오를 거다 말이 많은데요. 이 중에서도 집값이 하락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가장 첫째로 거래 가뭄을 항상 꼽아주시는 것 같아요. 사려는 사람이 없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거래가 줄고 집값이 떨어진다, 뭐 이런 구조입니다. 우선 지난 통계들을 봤을 때 이거를 사실로 봐야 될까요? 네, 그건 사실로는 봐야죠. 왜냐면은 추이를 볼 때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맞긴 하거든요. 네네. 지금 아파트 거래량하고 실거래가 상승률을 한번 보면은요, 뭐 세계 금융위기 때도 있었긴 하지만 보면 2009년 초중반하고요, 2011년 초중반, 그다음 2012년 유럽발 재정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미쳤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06년 1월에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샀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120% 넘는 상승률을 얻을 수 있었던 건데요. 도대체 그러면 올해 들어서는 거래량이 하락해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뭘로 보셨어요, 대표님은? 제가 볼 때는 거래가 그 자발적인 거래냐 비자발적인 거래냐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규제에 의한 거래량 축소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가격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는 DSR도 도입이 되었고요. 자금 출처 증빙에 대한 서류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증여나 이런 부분들, 또 취득에 대한 장벽도 굉장히 높여놨기 때문에 규제로 인해서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이나 소득을 갖춘 사람들은 매수를 했죠. 그런 매수가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집을 못 사는 이유가 달라진 거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규제에다가 청약 대기 수요, 거기에 전세 수요, 또 거기에다가 취득에 대한 경비들이 굉장히 무거워졌다라는 게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좀 장벽이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거는 저는 모두 다 공감을 하는데, 하나 더 꼽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 금리입니다. 금리라는 건 어떻게 보면 돈의 가격이잖아요. 이 돈이 어느 시점이 되면은 몇 % 더 많은 값을 쳐준다. 이 금리가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만 좋은 상태에서 내가 1, 2억만 빌릴 수 있으면 진짜 연에 한 2% 수익률만 얻어도 본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금을 융통해가지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는 게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면 금리가 낮으니까. 특히 최근에는 뭐 0%대 금리라고 하니까 진짜 부동산에 투자 안 하면 정말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동산을 사려고 하고 또 여력도 되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아무리 떨어져도 집값이 오르는 것 같다. 네, 짚어주신 대로 그 금리가 굉장히 주택 매수에 있어서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지금 발생을 했냐면은, 지출이나 수입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은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살 수가 있었죠. 근데 좀 저소득층이라든지 연령이 좀 어린 사람들은 증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주택 구매하는 데 있어서도 양극화가 생겨버린 거죠. 소득이 좀 부족하거나 저소득층 서민들은 그 거래량 속에 본인들은 참여를 못하는 거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다들 이집망이라고 하나요? 이번 생에 집 사긴 망했다? 그런 자조 섞인 말이 나오는 이유가 조금의 그 격차로 활용할 수 있고 없고 확확 갈리고 정말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자본주의가 되게 오래된 나라들처럼 양극화가 정말 심각해지는 기로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격이 안 되더라도 소득을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뭐 대출을 활용할 수 있어서 가격선을 정해놓고 주택을 살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은, 높은 사다리는 아니어도 이거 3단짜리 사다리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는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세입자가 왕이 됐다라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서 이게 과연 사실인지, 그동안 세입자의 서름이 이제 해소가 된 건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우선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정확히 좀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전월세 신고제가 있죠. 계약 후에 30일 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를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갱신했을 때 임대표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을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법 중에 마지막 하나가 좀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최근에 있죠. 되고 있죠. 이게. 네, 계약갱신 청구권제 2년 임대차 계약을 만료하고 나서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게 세 개가 합쳐진 게 임대차 3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많이 제기를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집주인이 마음대로 세입자를 못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뭐 이사 비용도 지원을 해준다, 뭐 이런 네. 게 관행이 됐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쩌면 뭐 하나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진짜 뭐 여러 가지 분쟁도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가 거주를 하니까 집주인한테 잘 부탁한다고 살해하는 내용도 그래요? 있습니다. 예. 일본은 그렇게 하나요? 네, 근데 한국은 나가달라고 돈을 좀 주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좀 논란이 많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임차인 동의가 없으면 집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까 거래량 축소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또 이런 것들도 거래량을 줄일 수 있는 또 새로운 요소로 가미가 돼버린 그런 현재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느낀 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보도들의 기본 전제가 집주인이 원하면 세입자를 내쫓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이거는 이제 가치 판단의 영역입니다만 저는 그건 결코 맞지 않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면 집주인도 세입자의 전세금을 끌어다가 나는 그걸로 또 재투자를 하거나 목돈으로 썼을 거란 말이에요. 자본주의가 난 새로운 괴물. 세입자라 네. 세입자라 그런 생각이 들고, 정부의 설명은 그렇잖아요. 기존의 집주인 우위에 있었던 시장을 좀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임차인 권리가 올라오는 거는 어느 정도 저는 당연한 수순 같다. 이제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임차인이 동의를 안 하면 집을 팔 수 없다가 중간에 생략된 게 많아요.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내가 집을 팔고 싶으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체결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집주인한테 나갈 시간을 6개월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되게 당연한 소리 같아 보이거든요. 최근에 막 마치 이게 되게 큰 문제라는 듯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임대차 3법이랑 정부를 까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쓰이는 것 같고, 팩트는 동의를 안 하면은 집을 살 수 없다는 맞지만 그 중간에 생략된 게 많다. 원래 세입자한테 보장해줘야 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임대차 3법이 통과하니까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는 거랑 임대차 3법이랑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는 거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도 계속 있었던 문제인데, 세입자의 권리가 조금 더 향상되니까 이게 좀 더 부각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안 보여준다도 이 짧은 기간 동안 판단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바이러스 사태가 있잖아요. 뭐 그럴 수. 네, 그것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본인 집을 마련을 하고 집을 보여주고 싶은 게 맞기는 하죠. 그러니까 너무 이거 집 안 보여준다고 해서 세입자들이 돌변했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되게 일부 사례는 있긴 할 거예요. 모든 세입자가 갑자기 막 나의 권리를 찾아 먹어야겠다 이러면서 막 집주인한테 하기에는 너무 확대 해석인 것 같아요. 집주인들이 권리가 좀 약해졌다 그러면 임차인들은 권리 강화된 만큼 서로 간에 조금씩 상생하는 방안들을 만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주제에서 저희가 다뤘던 거는 거래량이 떨어지면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인 거는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고, 예외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차 3법을 둘러싼 세입자 왕, 세입자 우위설, 약간 이런 뉴스들은 저희 둘 다 좀 사실로 보기에는 과장돼 있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제 추석을 다들 보내고 오셨을 텐데요. 연휴 마치시고 기운 왕성한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